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초대석 윤은기입니다. 달콤한 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이 뭘까요? 잘 익은 과일과 설탕과 같은 재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맛을 내기 위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정성입니다. 재료가 졸어질 때까지 뜨거운 불 앞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신선한 우리 농산물에 우직한 정성을 더해서 건강한 농식품을 만들어내는 농업회사가 있습니다. 농업과 사회적 기업이 만나서 이뤄낸 하모니,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농업회계의 법인이자 사회적 기업인 나무를 심은 사람 정재욱 대표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자, 회사 이름이 독특한데요. 나무를 심은 사람. 자, 어떻게 지켜야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 회사는 조경회사로 예.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회사의 사명은 프랑스 소설가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에서 따왔습니다. 전쟁 이후에 황무지가 된 곳을 엘제아르 부피에라고 하는 노인이 떡갈나무를 심으면서 파괴된 식생을 복원하자 동물들이 돌아오고 동물이 돌아온 마을에는 사람들이 찾아들어서 공동체가 복원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본받고자 하는 것은 엘제아르 부피의 노인의 항상심을 본받고자 한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성의 복원을 본받고자 회사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근데 원래는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로 근무를 하셨다고요? 네.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농식품 회사를 창업하게 된 거죠?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일자리 기회가 잘 제공되지 않습니다. 비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유형을 달리하는 장애의 인들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취업률이 낮습니다. 고등학교 특수교사다 보니 초등학교나 중학교 특수교사에 비해서 졸업 이후에 학생들이 취업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현저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 교육과 그리고 졸업하고 난 뒤에 일자리가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갖고 있다가 또 마침 세월호 이후에는 학교 밖에서 직업훈련 자체가 좀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진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고민하다가 저희 지역에서 특산물이 과일입니다. 경북 경산의 특산물인 자두, 포도, 복숭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공하는 수제점 만드는 것을 수업을 설계를 하였고요. 또 학교에는 일말이 있습니다. 그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제가 그만큼 학생들 가르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돼야 돼서 전국으로 수제잼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배워서 또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었고요. 온전하게 또 학생들이 취업하는 경우에도 이를테면 저희 지역의 공단 같은 경우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부품 회사에서는 저도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만 어디에 들어가는 부품인지도 모르는 그런 생산품을 만들죠.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사업체에 나가서 현장 직무 지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기 아주 힘든 구조가 되더라고요. 근데 수제잼 만들기는 재료 세척에서부터 해서 가공하고 병입 그리고 포장하는 데까지 전체 공정을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생들도 온전하게 자신의 손에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고 자기 효용성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교사직은 포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 결심이 쉽지 않았을 텐데. 교사직의 직업적인 안정성을 생각하면 주위에서도 제 선택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교직과 그리고 사회적 기업
겸직이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수업, 교수 활동 외에 업무라든지 그것들을 사회적 기업 대표로서의 직무를 같이 수행하기는 시간적으로는 어렵다는 어렵겠어요. 네, 판단이 섰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더 쓰임이 있겠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예. 또 실제적인 쓰임은 발달 장애인에게 직업적인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데 저희 전문성을 보태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예. 이렇게 퇴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잼을 만든다고 그러셨잖아요. 잼. 네. 과일 잼이죠, 그러니까. 자, 이거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기부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학생들 반응은 어땠어요? 처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디 가서 자기소개를 하게 되면 기존에는 쭈뼛쭈뼛하면서 예. 제대로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 못하거나 또 아니면 다른 형제들 중에서 부모가 가장 좀 자랑스러워하는 다른 형제를 소개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자존감이 좀 많이 결여되어 있는 위축돼 경우가 있군요, 그러니까. 예. 많았었는데 진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수제잼을 가지고 저희가 지역의 플리마켓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플리마켓에 저희가 참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학생들은 저도 학생 때 그랬습니다만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보다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그 잼을 저희 스스로는 평가를 그렇게 맛있다 이렇게만 평가를 했지만 실제 이게 외부로 제품이 되어서 판매되는 것들을 한번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은 온전하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부스 운영을 학생들에게 다 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들이 요즘에 장애 유무를 떠나서 학생들이 그런 편의점 같은 데나 이런 데도 카드라든지 교통카드로 해서 다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거스름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굳이 장애 학생이 아니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학생들도 얘기할 때 거스름돈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얘기를 하기를 거스름돈을 잘못 주면 대개 아시면 다시 바로 잡아주신다. 그리고 실수가 있더라도 그 경우에는 그분이 하루가 그냥 생각하지 못한 그런 운이 생긴 거니까 하루가 기쁠 수도 있고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말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경험이 생기니까 능숙능란하게 이제 거스름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부딪혀 봐야 또 늘어나는 거죠, 역량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칠판을 두고 하는 수업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런 현장에서 실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더 학습적인 효과가 있다고도 생각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학생들은 장애 학생들이다 보니까 대개는 수혜적인 도움을 외부로부터 받는 경험이 익숙하였는데 저희가 그 플리마켓을 통해서 얻은 그런 판매금 전액을 지자체에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는 저희가 기부왕이 되었습니다. 기부금이 많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온전하게 자신들의 힘으로 해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자신들과 사회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사회와 그리고 이웃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경험을 하였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그런 이웃을 돕는 경험이 뭐라고 표현을 잘 못하지만 어떤 아이가 얘기하는 것을 학생이 얘기한 걸 생각하니 찌릿찌릿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이죠. 네, 이게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렇지만 본인한테도 큰 감흥을 줬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역 내에서 저희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 현재에서도 기부로 활동으로 예. 이어지는 최초의 그 단초가 됐지 않나 아하. 싶습니다. 그 이제 감동 체험이고 또 기쁨이고 그게 사실은 이게 살아있는 교육이죠. 그러니까 현장에서요. 예, 정말 아주 저도 들으니까 감동이 오네요. 그래서 수제잼을 만들고 나서는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온전하게 어떤 제품을 자기 손에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잼을 만들 줄 알아요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자랑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활동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게 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수제잼 만들기가 단순한 그런 직업 체험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성공 경험이 체득이 되고 다른 활동에 또 다른 사회 생활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갖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잼을 선택한다는 게 이게 간단치는 않았을 텐데 왜 해필이면 잼인가? 누가 뭐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하신 게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는 종래의 그 발달 장애인에게 제한되는 그런 보조가 들어가는 또는 도우미가 들어가는 임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그런 임시적인 일자리는 사실 유동성이 생겼을 때 경기가 좋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정리되는 일자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자리보다는 발달 장애인이 전문가가 되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독일의 마스터와 같은 그런 아하. 장인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자질은 발달 장애인에게서 누구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그 자질을 애초에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예. 생각할 만큼 근면하고 성실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활용할 수 있으면 시간에 오래 들어가는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그 수제잼 만들기와 같은 식품 가공 전문가로서의 일자리도 가능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깊은 뜻이 있으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적인 역할하는 직업이 아니라 자기가 전문가가 되는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지속 가능한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신 건데 아는 게 아니라 뭐 마이스터가 되면은 자긍심도 있고 그리고 직장의 안정성도 생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 개념을 이제 고려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잼의 마이스터, 잼의 최고 전문가. 자 그거 좋습니다. 자 처음에 막상 이렇게 차려 보니까 제일 큰 애로사항은 어떤 거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것은 직원들 내부적으로 그 체득된 그 학습된 무기력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성공 경험이 잘 없다 보니까 해서 되겠냐 하는 그러니까 자신감 같은 게 좀 많이 결여됐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장애인 직업 재활 전문가들이 다 있으면서 장애인들이 하나의 공정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직무를 부분 쪼개서 아주 시간을 오래 들여서 그것을 숙달될 수 있도록 직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저울을 보고 계량한다는 것이라든지 수에 약한 직원들도 있어서 개개인적인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정도의 문제지 언젠가는 다 체득을 할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경험과 그리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간을 들여서 직무를 훈련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간의 문제로 다 해결된 부분이었고 그 외에는 사회적인 편견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회적 편견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를테면 장애인이 만든 식품은 비위생적이고 불결할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으셨고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변에서 많이 조언을 하셨습니다. 식품의 장애인 관련해서는 뭐 그러니까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낮은 단계의 종이컵을 만든다든지 뭐 A4 용지 같은 것들 종래에 그런 단순한 사업을 해야 되지 식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종 소비자가 일반 시민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종래의 편견을 가지고는
판매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다.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 것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하라는 그런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하여튼 그 잼을 이제 뭐 여러 종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몇 종류나 됩니까? 저희가 생산하는 잼 종류는 88종입니다. 88가지. 네. 많네요. 그 상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로는 다 잼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또 블렌딩을 한 잼들이 있어서 가짓수는 소비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상상으로 해서 더 많은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과일별로 다 다르고 그걸 또 브랜딩 섞어서 만들 수도 있고 실제 맛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만든 입장에서는 저희는 맛있다고 하는데 예. 소비자분들도 맛있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교포 중에서 저 재미교포 분이신데 아틀란타에서 모녀가 박람회 때 저희 부스에 오셔서 시식을 예.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저 어머니는 지나가셨고 따님이 시식하시고 나서 이제 지나간 어머니를 부르고는 그 엄마 이거 엄마가 어렸을 때 나한테 해줬던 그 맛이다? 그런 맛이 나야. 그래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빵 문화권이 아니다 보니까 잼을 쉽게 접하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서구에서 그렇게 식문화가 빵과 잼으로 해서 길들여진 그런 재미교포 분이 저희 잼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좋다. 해주니 엄마의 손맛을 떠올리게 하는 맛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큰 찬사가 있었을까 싶을 예. 정도로 기뻤던 날이었고요. 또 저희가 2014년부터 줄곧 수제잼만 연구하고 만들어 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고 현재에도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득한 것은 최소 가공이 가장 좋은 맛을 내지 않나. 그래서 짧은 시간 그렇게 가공을 해서 영양 손실도 줄이고 재료 자체의 풍미를 높인 결과가 저희 잼을 저렇게 높게 평가해 주시는. 뭐 말씀은 차분하게 하시지만 하여튼 지금 저 맛과 그 품질이 아주 좋다는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무리 요새는 뭐 품질이 좋고 맛도 좋아도 결국 이제 판매 이게 뭐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팔려야 이게 또 나중에 이익도 나온단 말이죠. 이게 판매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판매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을 통해서도 늘어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저희가 창업하고 초창기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만은 작은 회사다 보니까 제품을 홍보하는 인력도 사실 배치되어 있지 않고요. 예. 홍보라는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것들이 사실 없는 회사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 잼을 접하시고 또 입소문을 통해서 또 주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차츰차츰 그런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어쨌든 이 마케팅은 강화를 해야겠어요, 앞으로. 홍보 마케팅.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잼 원료는 뭐 결국 지역에서 구입을 하시겠군요, 그러니까. 국내 농업 생산자의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외에 사업 목표로 삼은 것은 또 농업 생산자, 국내외 농업 생산자의 자립에 보탬이 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 수제잼의 재료로서 가급적 지역의 재료를 수급을 해서 수제잼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 경북 상주에서 경북 그렇게 상주. 매입을 해가지고 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경우에 있어서 뭐 하나의 에피소드가 생각나는 것은 여름에 소나기로 해서 지역에 있는 생협에 납품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생협에 아침에 내린 소나기로 해가지고 금방 또 블루베리가 물러져서 드시는 끼는 상관이 없는데 실제 그 물러지니까 상품성이 좀 떨어져서 생협에 200kg 이렇게 납품하는 것을 전량 폐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생협
그러니까 로컬 푸드마켓에서 담당자가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네. 이게 본인 생각하시기로 이제 일반 소매로 판매되는 것은 어렵지만 그 잼 만드는 데는 뭐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으셨나 봅니다. 저희도 당연히 뭐 잼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다 좀 무르거나 좀 흠이 난 그런 과일을 가지고 잼을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직접 보니 뭐 또 오전에 납품해서 이제 반려돼서 돌아가시려 하다가 한번 저희 사업장에 들리셨는데 비교적 온전한 상태라서 그걸 가공해서 잼으로 만들어서 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그 부분이 이제 로컬 푸드마켓에 판매하는 납품가대로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그런 농가와 함께하는 상생이죠, 상생. 네, 상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국내 생산이 안 되는 원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저희는 국제 공정무역 소상공인 라이센시를 취득한 업체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코코넛을 수입을 해서 코코넛 잼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코코넛 잼은 총 5종입니다. 재료 자체 유기농이기도 하고 또 이게 코코넛 풍미가 좋기 때문에 시장에 그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 발달 장애아들이 이제 일자리를 갖게 되는 장점, 그다음 농업 생산자들이 또 이제 이 판매를 하는 그런 장점, 그리고 이게 사실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제 상생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자, 이 그림에서 의미가 좋은 것 같은데, 자, 지역 주민들의 그 반응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생산하는 수제잼은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입니다. 최근에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창업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은 수제잼을 공방 중심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가짓수가 사실 좀 많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수제잼을 소비자가 선택하신 것은 맛도 맛이지만 다른 맛이 아니라 이웃을 돕는 맛인 것 같습니다. 아하. 가치 소비라는 부분에서 있어서는 저희가 다른 잼들하고 물론 색다른 맛은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색다른 맛이 있어서 특이한 잼을 찾으시는 그런 소비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외로는 사실 어떤 부분 저희가 잼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발달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저희 회사를 신뢰해서 구매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발달 장애인의 일자리를 예를 들어 도와준다라는 그런 가치, 사회적 가치.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의 농산물 생산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일례로 아로니아가 이를테면 건강식품으로서 많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는 재배를 하는 농민에 있어서도 베이비 붐 세대에 있어서는 실제 농업에 대한 그 경영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도 병충해에 강한 작물이라고 소개되면서 많이 재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입되고 난 뒤에 가격이 많이 폭락하게 된 아하.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농가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를테면 원물 상태에서는 실제 유통할 때도 금이 워낙 떨어졌으니 실제 갈아엎어 버리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이것을 저희가 농가의 소득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실제 가공, 이제 저희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 농가의 원물을 받아서 그리고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작업도 농업인들을 있었고.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 뭐 낙과를 활용해서 뭘 저 도움을 드렸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뭡니까? 예, 작년 2019년도 사회적 경제 클라우드 펀딩에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 작년에는 뭐 연이은 태풍으로 해서 낙과 발생이 많았고요. 그래서 시름의 경우는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낙과를 가공해서 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과잼 등을
가지고 그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고요. 저희가 최종 순위로는 전국에서 3위를 아하. 해서 장려상을 입상을 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셨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 잼 재료 구입 이외에 지역과 상생하는 프로그램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부분은 강원도 화천 같은 경우에는 DMZ와 아주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마미핸즈라고 하는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 마침 저희와 연락이 되어서 예. 저희가 식품 가공을 업을 하고 있으니 화천군은 뭐 겨울이다 보니까 산천어 축제 같은 축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봄철이라든지 이런 때도 토마토 그리고 호박 등이 특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공해서 제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그 지역적인 특성으로 해서 제조업 자체가 되지 않으니 저희가 제조원이 되고 마미헨츠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판매원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납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산천어 축제 눈 때문에 많이 쉽지 않아서 좀 연기가 됐습니다만은 거기에도 그렇게 입점해서 판매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의 그런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경주의 체리라든지 예. 여러 곳에서 저희 그 가공을 이제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냐고 하니 오뚜기라든지 보금자리와 같은 그런 기성 시중의 잼을 만드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양산 체제를 가지고 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경력 단절 여성분들 공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것들이 종사자가 적다 보니 그 양적인 생산성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만들다 보니 기술력도 체득이 돼 있고 생산력도 일정 생산력을 갖추고 있어서 저희에게 그런 위탁 생산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농가 외에도 국내의 수제잼 브랜드의 한 3개 업체에는 저희가 전량을 저희가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자, 이렇게 잼에 관한 건 지금 거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잼도 만들고 그 외에도 수제 카라멜이라든지 카페 납품이 이루어지는 수제청도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를 들어 대량 생산하는 큰 기업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다품종 다양하게 그러면서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아무리 사회적 기업의 의미와 가치가 좋더라도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 맛이 좋지 않으면 안 쓰거든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 자신 있나요? 그거? 제가 만들고도 제가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건 좀 과장된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최근에도 저희가 발렌타인데이를 겨냥해서 초콜릿 코코넛 잼을 만들었는데 네, 주변에 또 저만 제 입맛에만 맞고 또 주변 분들이 또 입맛에 맞지 않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이렇게 시제품 만들게 되면 주변의 맛을 많이 뵙니다. 네, 반응이 좀 많이 좋아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맛있다고 많이 재구매가 이어지는 그런 브랜드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잼을 식빵 같은 데 이제 이렇게 발라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잼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연근잼, 하수 흑임자 잼. 이건 뭡니까? 뭐로 만드는 겁니까 이게? 하소 흑임자 잼은 그 동의보감에 의하면 아침 저녁으로 장복을 하면 흰 머리가 검은 머리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그 약품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은 아니고 저희는 식품으로서 재해석해서 만든 몸에 좋은 식품으로 그걸 재해석했다. 맞습니다. 자, 그 이제 토마토 후추잼은 토마토하고 후추가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개발이 된 거죠? 어디다 쓰는 거죠? 드셔본 분들은 대부분 익숙한 맛이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토마토 소스에 들어가는 게 토마토와 후추 같은 향신료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브랜딩 잼의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익숙한 맛을 해야지 저희가 향신료를 많이 활용하는 식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익숙한 맛에 집중해서 토마토 소스
착안해서 그런 예, 토마토 후추잼을 만들었습니다. 대기업 같으면 R&D 센터라도 있는데 네. 지금 뭐 기업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거를 제품 개발할 때 아이디어는 누가 내는 겁니까? 팀장들이 사회복지사 하는 팀장들이 네. 장애인들 직무도 지도도 하지만 또 저희 같이 그런 신생 기업에 있어서는 뭔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기업의 또 생존성을 더 보장한다고 생각돼서 의견을 또 교환해서 예. 새로운 잼들은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했던 새로운 잼을 개발하는 게 정말 그 의미가 크겠어요. 그리고 이제 공모전에 입상한 경력이 있다 그러는데 어디에 공모를 하신 겁니까? 대구 관광 기념품 공모전에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언급하신 하수오 흑임자잼 그리고 토마토 후추잼 이런 것들은 이제 대구 특산물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 대구 지역에 관광을 왔는데 기념품을 가져갈 것들이 딱히 생각나는 것들이 없다 싶어서 그러면 저희가 잼을 만드는데 그러면 지역의 관광 인프라와 관계되는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는 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대구 중구 근대골목 답사에서 착안해서 이를테면 두사중의 이 코스에 있는 두사중의 뽕나무 사랑 이야기에서는 뽕나무 열매인 오디잼을 오디잼이 만들었고요. 5코스에 있는 에밀 다케 신부의 왕번나무는 왕번의 열매인 버치, 체리로 만든 체리잼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방잼인 하수흑임자 잼은 저희 지역의 대구 양령시에서 그렇죠. 양령시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시장이. 저희가 그렇게 한방잼을 만들었고요. 달성군에 토마토 축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연계해서. 토마토를 만들었고 연근잼의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있는 그 반야울 연근 단지가 전국 연근 생산량이 한 70% 이상 담당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연근을 가지고도 잼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연근잼을 만들었고 이것은 저희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인 반야월 연근사랑에 그렇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잼이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달짝지근하잖아요, 잼이. 연근 잼은 맛이 어떤가요? 연근잼은 철분이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선호하시고 담백한 맛입니다. 어허. 네, 많이 달지 않습니다. 저희가 또 만드는 잼이 공통적으로 반응이 일반 시중잼에 비해서 많이 달지 않다고 너무 달지 얘기를 않다. 하십니다. 네. 연근으로 만들었으니 뭐 단 거하고는 좀 약간은 거리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공모전에 입상을 하면 뭐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네, 그 지역 관광 기념품으로서 그렇게 입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지역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놀이공원 또 있고 또 대구 양령시와 관련돼서는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에도 양령몰 이런 그 메디시티 이런 매장이 있습니다. 그럼 뭐 판매는 어쨌든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홍보와 마케팅에. 네네. 자, 이제 지역 농가도 살리고 지역도 함께 살아가고 그러면서 커간다. 자, 인근 학교와 산업 협력을 또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저희 사업장이 현재의 위치로 사업장을 잡은 것은 인근에 대구시 장애인 특성화 고등학교가 신설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일찌감치 학교 인근에 사업장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예.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것은 종래에는 장애 유형별로 해서 맹학교라든지 이렇게 있었지만 장애인도 자립을 위해서는 직업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통해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신설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직업 교육을 산학 협력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학교 근처로. 맞습니다. 또 지하철 대중교통과도 사실 또 가까운 그 편의성도 있어서 사업장을 그렇게
구축하게 됐고요. 또 저희 지역은 대구 동구는 일찍부터 사회적 경제 토양이 성숙한 지역입니다. 저희는 뭐 사회적 기업이 그 하나의 그 저희 회사 사업장 단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사업비 지원과 같은 것들이 그 사회적 경제의 토양을 성숙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 사회적 경제 간의 기업 간의 그 협업을 통해서 그 사업체 간의 협업의 분절이 만나는 데서부터 해서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협업을 통해서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 내에서 일과 함께 그 삶의 여가를 같이 지역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협업을 지역 내에서 이루고자 합니다. 이런 저희 사업 모델을 높이 평가해서 신용보증기금과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원에서 지난해 그 7억 원을 약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표준사업장 사업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좀 미비한 그런 안정적인 제품 생산을 위한 해썹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장애인 근로 편의성을 더 향상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이전해서 좀 더 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협업의 생태계를 자꾸 이제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업을 통해서 같이 공동체 정신. 자, 기부를 위한 잼을 따로 만드신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뭡니까? 저희 동구 지역은 과거 대구 지역에서도 동대구 인근의 저탄장이라든지 좀 취약한 그런 주거 형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취약 계층이 다수 거주하시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2005년도에는 불로동아이 장롱 아사 사건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린 아이가 굶주림으로 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으로 해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도 바뀌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을 구축하고 나니 인근에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시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초의 지역의 푸드뱅크를 통해서 수제잼을 기부를 해야 했더니 푸드뱅크 측에서 수제잼을 많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인고 하니 그 종래에는 베이커리점에서 이제 소가 들어가는 그런 빵들은 이제 판매가 되는데 식빵 같은 것들이 좀 남게 되면 그런 것들은 이제 기부로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빵 문화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맨빵만 가지고는 한 끼 식사나 간식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라 그 많이 들어오는 그 빵에다가 저희 수제잼을 그러니까 한 끼 간식이라든지 식사가 될 수 있으니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부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셔서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이걸 저희의 사업 목표라는 부분으로 접근해서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농업 생산자와 그 자립을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식품 기부 취약계층에 식품 기부하는 것들도 사업 목표로 삼아서 지금 현재 1억 6,600만 원 정도의 식품을 수제잼을 만들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제잼을 만들고 남은 것들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하기 위해서 만든다. 만들어서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만드는 수제잼은 1인 가구라든지 이런 가정 규모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판매하는 잼은 용량이 작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잼은 그 드시다가 흥미를 잃으시면 냉장고에서
실종이 됐다가 예. 나중에 냉장고 청소하게 되면 꼭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거를 발견하시고 그럼 버린단 그렇게 말이죠. 이제 냉장고 이제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그렇게 헛되이 그러니까 소비되지 않고 그러니까 적은 용량으로 해서 즐길 수 있는 용량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데 기부하는 식도 잼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조금 크게. 별도로 저희가 판매하지 않은 덕용으로 해서 큰 사이즈로 해서 만들어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섬세하게 다 그런 걸 이제 감안해서 하시네요. 자, 이웃을 위해서 한 그루의 떡갈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또 그리고 생태계를 보관하는 심정으로 장애인 제자들에게 안전한 일거리를 제공하고 싶어서 이제 창업한 회사인데 자, 이제 지금까지 정말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리면서도 참 험난한 과정을 잘 지금 이겨나고 무럭무럭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이런 형태의 식품 가공 영역에 있어서 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높지 않은 그런 수제잼을 만든 형태가 1단계 사업이었다면 저희가 사업 2단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의 안정성이라든지 를 고려해서 해석 사업장을 구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또 환우들을 돕는 그런 식품을 만드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킴 장애, 연화 장애 식품을 개발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과일을 또 채소를 가공한 젤리라든지 그리고 계열화되어 있는 그런 음료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3단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 사업장에서 일자리 창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저희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그렇고 재가제품 교육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은 발달 장애인 일자리는 사실 제한돼 있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발달 장애인들이 재가제품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일하고 할 수 있는 일터가 없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장애인 부모회와 같은 자조 모임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드는 것들 그걸 좀 구조화해서 작은 단계로서는 뭐 테이크아웃 미니 식빵을 하는 그런 점포 또 그것보다 여력이 되는 경우에는 베이커리 카페와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을 통해서 좀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사업 형태가 있습니다. 지역 내에도 중고 중고 설비 그러니까 주방 설비를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요. 또 인테리어 업체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지역 전국적인 소셜 프랜차이즈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려면 이제 사회적 경제 내에서도 그러니까 카페업을 한 업체와 그리고 저희 같이 발달 장애인의 교육 훈련을 담당한 업체 이런 일련의 업체들이 같이 협업을 한다면 충분히 그러니까 종래의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들 통해서 저희 회사의 틀을 넘어서 더 전국에 더 많은 발달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중요하겠죠.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직원들 또 뭐 제자들 잘 풀려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텔레비전을 이제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제가 볼 때 역시 중요한 것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세스 직원 만들고 하는 거 좋지만 항상 마음에 말하자면 뭐 나름대로의 자긍심, 자존감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충전도 시켜줘야 될 것 같고 그 직원들에게 한번 좀 힘내자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평소에도 이런 직원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곤 합니다만은 또 실제 마치 그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은 시간이 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화끈하게 한번. 그래서 뭐 준비된 메시지를 좀 읽겠습니다. 사실 제가 대구에서 올라오면서 KTX에서 이렇게 제가 이걸 제일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좀 글재주가 없어서 좀 적어봤는데요. 일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재미있게 일하는 세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일자리와 동료의 일자리를 만들며 나무를 심은 사람 엘제아르 부피에가 그러하였듯이 이웃을 소중히 하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을 합시다. 이상입니까? 제가 박수 치야겠네요. 예. 자, 정말 이제 세상이 건강하고 더 밝은 세상이 되려면 바로 사회적 기업이 자꾸 또 커져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오늘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하신 일이 잘 풀려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 세계적인 사회적 기업 루비콘 제과의 CEO 릭 오브리의 이야기입니다. 너 나가 아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작은 기업이 자립하는데 우리 농산물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 참으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건강한 가치로 건강한 제품을 만드는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